70세 이라크 부족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든 강대국이 포기한 그 남자를 대한민국이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돌려세웠습니다. 그날 밤 바그다드 외곽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테러 세력들이 절망하며 후퇴한 그 순간 아만 부족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믿음의 진짜 이유는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중동 최대의 군사적 승리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라크는 다른 모든 나라를 거부하고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만입니다. 70살이 된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마을의 부족장이죠.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절망의 땅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시장터에서 저는 먼지투성이 찻잔을 매만지며 앉아 있었어요. 한때 이곳은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쓸쓸한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옆에는 오랜 친구 카심이 담배 연기를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죠. 60대 후반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전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어떤 나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2003년 미군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독재자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결국 우리 땅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은 재건을 돕겠다며 왔지만 석유 이권만 챙기고 갔고 프랑스는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무기만 팔아먹었어요. 러시아는 형제국이라며 접근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1대1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또다시 서방의 무기상들이 달콤한 말로 접근하겠지. 카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체스말로 여길 뿐이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간 이어진 전쟁과 강대국들의 배신으로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수많은 약속들이 모래바람처럼 흩어져 갔죠. 맞소, 카심. 그들이 가져다 준 것이라곤 폭탄과 눈물뿐이었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대신 폐허를 보며 자랐고 어머니들은 평온한 밤잠 대신 포격 소리에 시달려야 했소. 제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찻잔의 금간 부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찻잔도 한때는 손님을 맞이하는 소중한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절망만을 담고 있었어요. 아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요? 카심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바로 그때 파리드 장군이 젊은 여성 장교 라나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파리드 장군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라나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총명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과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만 어르신. 파리드 장군이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폭격이 떨어지던 그 밤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그 시간들 말입니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희망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장군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까? 저는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아만 어르신, 저는 과거 자이툰 부대가 보여주었던 그 진심을 기억합니다. 장군이 존경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미군처럼 우리를 점령하려 들지도 않았고 다른 서방국들처럼 석유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소련군처럼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하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이툰 부대라니 그 이름을 들으니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 한국 군인들 말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년 전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그 사람들. 맞습니다, 어르신. 라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나섰어요. 이번 협력을 제안하는 나라가 바로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카심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야 평화유지군이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오? 지금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기술 이전과 진정한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군이 꺼낸 이야기는 한국과의 국방 현대화 및 대규모 재건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왔거든요. 장군님, 그 형제라는 이름, 파트너라는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 땅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죠. 그들의 탱크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짓밟았고 그들의 미사일은 우리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메마른 눈물 자국과 뼛속 깊이 새겨진 배신감뿐입니다. 라나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만 어르신,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20년 전 석유나 지정학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땀 흘렸던 자이툰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강대국들의 제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카심이 잿더미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차갑게 비웃었어요. 약속? 하하. 그건 힘있는 자들의 유희일 뿐이요.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잃고 잊혀진 자들에게 약속만큼 잔인한 희망 고문도 없지. 젊은 장교께선 아직 이 땅의 진짜 절망을, 강대국들의 교활한 속내를 겪어보지 못했군. 파리드 장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아만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그다드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과 계속 협력하자고 하고 다른 일부는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나가 덧붙였어요. 문제는 의회입니다. 각 지역 대표들이 자기 지역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어요. 특히 남부 지역 의원들은 중국 투자에 혹해 있고 북부는 터키와 가까워지려 합니다. 카심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파리드 장군이 무겁게 말했어요. 아만 어르신은 바그다드 외곽 7개 부족의 연합체 최고 어르신입니다. 이 지역 인구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지역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장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르신께서 20년 전 자이툰 부대와 직접 협력하셨던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라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만약 어르신께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반대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군과 함께 했던 분이 보증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파리드 장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어르신만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우리가 순진하게 믿었던 희망의 잔해물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속고 싶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다시 한번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땅에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파리드 장군의 말을 되뇌었어요.
자이툰 부대라는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라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을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는데도 또 왔네요. 아만 어르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나가 가방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어요. 카심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선전용 영상이겠지. 미국 놈들도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속였소. 이라크를 해방시켜준다더니 결국 석유만 빼먹고 도망갔잖소.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그랬고. 저도 동의했어요. 맞소. 처음엔 다 달콤한 말로 시작하지.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 테러와 싸우겠다. 평화를 만들겠다. 그런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켰소. 이번엔 다릅니다. 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20년 전 자이툰 부대의 실제 활동 기록입니다. 선전용이 아닌 내부 기록 영상이에요. 언론에 공개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말했어요. 보나 마나 뻔하겠지. 어린아이들 안아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그런 장면들로 가득하겠군요. 다 본 얘기들이요. 소련군도 처음엔 학교를 지어줬소. 카심이 거들었어요. 그래요. 미군들도 처음엔 초콜릿을 나눠주고 축구공을 선물했지.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라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된 텔레비전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깜빡거리더니 영상이 나왔어요. 첫 장면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이라크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처럼 지시만 하거나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며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봐라, 결국 똑같잖소. 카심이 비웃었어요. 다 똑같은 수작이야.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뻔한 내용이군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갑작스러운 폭격 경보가 울렸는데 한국 군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군인은 폭격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공포에 떠는 어린 소녀를 자신의 철모로 가려주며 서툰 아랍어로 달래고 있었어요.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내가 지켜줄게. 그 군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출일 수도 있소. 카메라가 있으니까 일부러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다음 장면은 더욱 놀라웠어요. 메마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탈진한 노인에게 한국 군인이 자신의 마지막 물통을 망설임 없이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아주 멀리서 몰래 찍힌 것 같았고 분명히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 군인은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카심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보통 자기들 물부터 챙기는데.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밤중에 갑작스러운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이 자신들의 안전보다 민간인 대피를 먼저 도왔습니다. 한 군인은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아이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 다쳤는데도. 카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본 외국군들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미군들은 공격받으면 바로 반격부터 했고 소련군들은 민간인 피해는 신경도 안 썼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점령군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영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려 하는 거겠지. 결국 다 계산된 거요. 나중에 무기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했고, 러시아는 형제라고 했고, 프랑스는 파트너라고 했소.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평화였는데 가져다 준 건 더 큰 전쟁이었소. 카심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소. 처음엔 다 좋은 말만 하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요. 우리 석유 빼먹고 우리 땅에 기지 세우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군인들이 학교를 짓고 난 후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지어준 건물들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파괴됐었는데 이건 또 뭐지? 카심이 의아해했어요. 라나가 설명했어요. 자이툰 부대는 건물만 짓고 간 게 아니라 운영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엔 평화유지군이었지만 지금은 무기를 팔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한국 군인들이 철수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잊지 않겠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그 할아버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완고하고 외국인을 극도로 싫어하던 하산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사람. 제가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하산 할아버지십니다. 라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평생 외국인을 믿지 않았지만 자이툰 부대만큼은 진짜 다르다고.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하산 할아버지는 미군이 와도 문 열어주지 않았던 분인데 한국군에게는. 하지만 제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 협력을 위해 한국에서 오는 책임자가 특별합니다. 과거 자이툰에서 복무했던 정승일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번 일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20년 전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심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같은 마음일까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특히 돈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또 실망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 못 이루었어요. 영상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하산 할아버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토록 완고했는데 한국 군인들만큼은 인정했다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다른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결심을 했어요. 카심, 바그다드 시내로 가봅시다. 당신 지금 진짜 그 길 나서겠단 말이오? 어차피 실망할 거라면 확실히 해두는 게 낫겠지. 바그다드 중심지 국방부까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바그다드 중심지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저와 카심은 낡은 트럭을 타고 2시간이나 달려야 했어요.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폭격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만, 정말 괜찮겠소? 카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바그다드 시내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가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오. 괜찮소.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카심은 불안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만, 난 이런 큰 회의 같은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소.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각국의 깃발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국기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왔군. 카심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 깃발들만 봐도 무서워. 우리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회의하러 온 것 같소. 라나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셨군요. 설명회가 곧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군복을 입은 키 큰 장성이었고 가슴에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중국 대표는 무려 8명이나 함께 와서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더군요. 저 사람들 표정 좀 보시오. 카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들 같소.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명씩 화려하게 와 있는데 한국은 고작 3명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대표들처럼 거만한 표정도 아니고 긴장한 것도 아닌 그저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이 정승일 팀장입니다. 라나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요. 카심이 중얼거렸어요. 파리드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라크의 국방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미국 대표가 나섰어요. 당당하게 일어서더니 목소리도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최신형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특별가로 제공하며 5년간 기술 지원도 포함됩니다. 단, 핵심 기술은 보안상 공유할 수 없고 유지 보수는 반드시 우리 기술자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카심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또 시작이요. 무기만 주고 기술은 안 알려주겠다는 거지. 결국 계속 돈 뜯어갈 속셈이요. 러시아 대표가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400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보다 30%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사 고문단이 상주해야 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우리와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 조건이 있군요. 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나섰어요. 우리는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함께 방산 시설을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라크의 석유 수출 물량 일부를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카심이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 우리 석유가 목적이잖소. 뻔한 수작이요.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끝나자 모든 시선이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승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른 대표들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과장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일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모두 통역을 통해 말했는데 정승일만 직접 아랍어로 말하더군요. 아랍어를 하는군. 카심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20년 전 이곳 이라크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꿈꿨던 대한민국 육군의 정승일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이툰 부대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승일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화려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협력입니다. 그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천궁이 미사일이 하늘에서 여러 개의 적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화려했지만 정확했어요. 요격 성공률이 95%라는 자막이 나왔어요. 와! 카심이 입을 벌리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게 진짜요?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들의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거든요. 다음은 수리온 헬기의 영상이었어요.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승일이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미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실전 경험이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승일이 미국 대표의 말을 차분하게 받았어요. 물론 우리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가 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기술 이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기술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이라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의아해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라크가 당신들 도움 없이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정승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라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속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대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정승일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라크가 안정되면 우리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윈윈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정승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을 직접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계산이나 욕심보다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만 어르신, 혹시 20년 전 마을 어귀에 함께 심었던 어린 올리브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듯 이 땅에도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리브 나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나무. 아직도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온갖 포화 속에서도, 당신들이 떠난 후에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당신들의 그 잊혀지지 않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카심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럴싸한 기계와 감상적인 추억팔이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소. 저런 첨단 무기를 유지할 돈은 어디서 나오며 결국 또 다른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건 아니오. 정승일이 카심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무기만 쥐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정승일이 저를 자신의 임시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바그다드 시내의 작은 호텔 방이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정승일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승일이 끓여준 차를 마시며 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정승일이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정승일이 말했어요. 앨범에는 자이툰 파병 당시에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들이었어요. 이분은 박하사입니다. 정승일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투 중 부상당한 이라크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가 순직하신 분입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20년간 너무 많은 죽음을 봐왔거든요. 그래서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승일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박하사는 달랐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달랐다고요? 카심이 비웃었어요. 아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달랐다는 말이 몇 번인지 세어봤소. 미군도 달랐다 했고, 영국군도 그랬고, 프랑스군도 마찬가지였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소. 모든 외국군이 다 똑같은 말을 했지. 정승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다시 시도했습니다. 박하사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흘리는 땀과 피가 언젠가 이 땅의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고. 희망. 카심이 코웃음을 쳤어요. 또 그 소리네. 미군도 희망을 가져다 준다 했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그랬소. 그럼 당신들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승일이 앨범을 넘기며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군인이 이라크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폭격으로 집이 무너졌어요. 우리 공병대가 3주 동안 매일 와서 집을 다시 지어드렸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잖소. 카심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잖소. 지금은 사업입니다. 정승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사업이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정승일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것은 박하사의 유품입니다. 정승일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을 보시겠어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서툰 아랍어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 짧은 글이 있었어요. 신이시여, 부디 이 땅의 아이들이 더 이상 총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여린 어깨에 평화라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게 하소서. 만약 저의 작은 희생이 그 길의 한 줌의 걸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글이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결국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소. 정승일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아까 올리브 나무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래서요? 그 나무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요. 카심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승일이 앨범을 덮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팔고 자신들이 계속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라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중국도 했소. 제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중국은 조건이 있었죠. 석유 이권과 광물 채굴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얻는 겁니까? 카심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라크가 안정되면 우리도 더 많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라크가 강해진 다음의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정승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소. 카심이 따졌어요. 마음은 같습니다. 정승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더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라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젯밤 정보가 들어왔는데 테러 세력이 이 지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잔당 테러 세력들이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어르신 마을 근처를 말이에요. 카심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확실한 정보요? 파리드 장군께서 직접 확인하신 정보입니다. 실은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우리 지역을 노리는 거요? 제가 물었어요. 바그다드와 떨어져 있어서 정부군의 즉시 지원이 어렵고 시리아와 가까워서 도망가기도 쉽거든요. 게다가 이 지역 부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어서 저항도 약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카심이 분노했어요. 그놈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군. 라나가 계속 설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최신 무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시리아나 리비아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 기존 방어력으로는 막기 어려운 장거리 로켓과 자폭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승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심각했어요. 어르신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급박합니다. 정승일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저희도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천궁이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파리드 장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위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만 어르신, 이걸 보십시오. 장군이 사진을 펼쳤어요. 사진에는 우리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수상한 차량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들이 테러 세력들입니다. 지난 3일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로 위험이 코앞에 닥쳐 있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까지 대략 2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격 계획을 보면 파리드 장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들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 마을을 동시에 공격해서 연결된 거점을 만들 계획이에요. 카심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정부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파리드 장군이 말했어요. 그래서 긴급히 한국의 천궁이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바그다드에서 이동 중이에요. 실전 배치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실제로 막아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도 확인할 수 있고요. 라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번 기회에 한국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직접 목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제가요? 파리드 장군이 설명했어요. 실은 의회에서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승인받으려면 실제 성과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자이툰 부대와 함께 했던 경험도 있고 이 지역 부종연합의 최고 어르신이시기도 하죠. 어르신의 증언이 있어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무기의 효과를 증언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파리드 장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승일이 덧붙였어요. 저희도 실제 성능에 자신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납득하실 거예요. 카심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아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게 먼저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저는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당할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결심을 내렸어요. 시연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겠어요. 정승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한국 무기가 효과가 없다면 저는 그것도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파리드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원합니다. 과연 한국의 천궁이가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새벽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카심은 바그다드 외곽의 한국작전본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기 보십시오. 정승일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우리 마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자폭 드론이었어요. 저게 다 우리 마을로 오는 거야? 카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나가 긴장한 얼굴로 답했어요. 총 15발의 로켓과 8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어떻게 막는다는 걸까요? 천궁이 준비 완료. 이라크 장교가 외쳤어요. 정승일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목표 자동 추적 시작. 우선순위는 마을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줄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천궁이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와! 카심이 탄성을 질렀어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의 로켓 하나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이라크 기술자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자폭 드론들이 낮은 고도로 날아와서 레이더를 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지형을 따라 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일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런 상황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천궁이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어요. 저런 작은 드론도 잡을 수 있는 거야? 카심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천궁이는 다양한 크기의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승일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폭발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드론들이 격추되었어요. 마지막 드론 요격 완료.
라나가 환호했어요. 작전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공격을 막아낸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르신. 100% 요격 성공입니다. 정승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카심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만,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리드 장군이 말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로 더 많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습니다. 라나가 긴장하며 말했어요. 25발의 로켓과 12대의 드론입니다. 괜찮습니다. 정승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천궁이는 동시에 50개 이상의 목표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뭐야? 카심이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정승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레이더를 방해하려고 하는군요. 갑자기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라크 기술자가 당황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승일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일이 키보드를 빠르게 조작했어요.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몇 초 후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천궁이가 방해를 뚫고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 카심이 감탄했어요. 두 번째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전 포대 동시 요격 실시. 정승일이 명령했어요. 하늘이 불꽃놀이처럼 밝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100% 요격. 라나가 기뻐하며 외쳤어요. 테러리스트들은 결국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승일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방금 본 것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니. 카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만,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파리드 장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제 의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일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천궁이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 이후 이라크 의회는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승인했어요. 저는 그날의 증언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와서 천궁이 운용법을 이라크 군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만, 저기 좀 봐. 카심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봉사단이 기초교육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좋네. 카심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승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한국 정부에서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농업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조 지역에 적합한 농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무기 지원을 넘어서 생활 개선까지 도와준다니. 정말입니까? 네, 한국농촌공사에서 기술자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물절약 농법과 토양 개선 기술을 전수해 줄 거예요. 카심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정승일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물론 한국도 이익을 얻습니다. 이라크가 안정되면 무역도 늘어나고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도 좋아지죠. 하지만 그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 라나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알려졌어요. 요르단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파리드 장군이 나타났어요. 아만 어르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미국에서 우리 협력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나라들이 이제 관심을 보인다니.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파리드 장군이 말했어요. 카심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정승일, 넌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승일이 웃으며 답했어요. 곧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러 올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또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한국과 이라크는 진짜 파트너가 됐어요. 계속 교류할 거예요. 며칠 후 정승일이 떠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정승일, 고마웠어. 카심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정말 믿어. 정승일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과 이라크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한국에 오시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한국에요? 네, 양국 협력의 성공 사례로 초청받을 수도 있어요. 정승일이 바그다드 공항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카심이 말했어요. 아만,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날 밤 저는 마을을 둘러봤어요. 학교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새로 지어진 진료소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레이더가 우리 마을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테러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을 걸어다니며 작은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해준 새로운 정수시설 덕분에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만, 여기 좀 봐. 카심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을 보건소에서 한국에서 기증해준 의료 장비로 치료받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앓고 있던 관절염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아졌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이런 도움이 계속되고 있어. 카심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라나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마을 출신 청년 3명이 한국기술연수에 선발됐어요. 6개월간 한국에서 천궁이 운용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우리 마을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누가 선발됐나요? 파루크와 알리, 그리고 오마르예요. 모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죠. 카심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국까지 가다니. 꿈만 같아. 며칠 후 출발하는 청년들을 배웅하러 갔어요. 파루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만 어르신,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요. 잘 다녀와라. 한국은 좋은 나라야. 알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배워와서 우리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카심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천궁이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카심이 말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매일 테러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 저는 마을 한가운데 새로 생긴 작은 공원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기증해준 벤치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라. 그때 라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르신, 편지가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정승일 씨에게서요.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저는 편지를 받아서 읽었어요. 정승일이 한국에서도 우리 마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승일이 또 온다네. 제가 카심에게 말했어요. 정말? 언제? 다음 달이래. 카심이 기뻐했어요. 좋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줘야겠어.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국에서도 이라크와의 협력이 성공 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신뢰와 용기 덕분입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신기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올리브 나무를 바라봤어요.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었고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의 평화도 자라났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카심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아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래. 이제 확신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의 작은 평화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이맘이 기도를 올렸어요. 신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은 거였어요. 모래바람이 멎고 이제 이곳에는 평화의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만 부족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모래바람은 멎고 이제 이곳엔 평화의 노래만 울려 퍼진다고 했죠. 20년 전 자이툰 부대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총과 탱크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진심이 20년 후 최첨단 기술과 만나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결국 진실은 통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작은 진심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